저는 그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그 거주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시설이라는 그 용어가 법적으로 거주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이라는 용어보다는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그 복지에 대한 사업이 민간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껏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체계나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근무 및 급여 체계가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호 체계는 국가의 책임임을 먼저 명시하고, 이 국회에서 법 만드시는 분들이 그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체계나 처우는 반드시 법적 근거 속에서 정부의 책임성이 포함된 근무 및 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에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점이었다. 시설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인 그 존엄성, 생존권, 생명 존중의 가치, 이런 것들을 그 손상되거나 축소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규모 시설에서 적은 인원으로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인원 속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 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 속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형 시설이라야만 직원이 제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거주 시설을 볼 것 같으면 전체 그 시설 중에서 100인 이상 시설, 50인 이상 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규모 시설화 하자고 이제 지금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부터는 30인 이상 시설은 이제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만 그렇게 바뀌었지 여전히 그 지원 기준은 2011년 현재까지도 대형 시설에 맞춰 있다. 그래서 가령 100인 이상이 되어야만 시설에 사무원이 한 사람이 배치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 배정 때문에 그 시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그 지금은 모든 그 서비스를 한 사람 개별화 서비스를 합니다.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100명, 200명의 서비스를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받아야만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도 나아질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용자들도 그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처우 개선은 먼저 필요한 인력 지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사회복지사의 그 노동가치 적정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봉사자처럼 그 좋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그 저희가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의 최종 그 학력 분포를 보면은 대학교 졸업, 대학원 그 이상의 그 직원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급여를 적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분들이 자립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적정화된 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가치를 적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비슷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 정도의 그 처우는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량 과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만 해도 그 생활재활교사 한 사람이 24시간 365일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 등으로 쟁취해낸 것이 그 생활재활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2구대 그 근무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근무량을 산출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원장들이 또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으로 원장을 고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게 2002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직원의 그 배치에 있어서는 더 그 상향 조절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교대람은 하루에 12시간을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 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365일 2교대 근무 하루 15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15일을 비우면 빈 타임은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대체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휴가를 가지 못한 직원이 그 휴가 간 직원들의 일까지 맡아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종사자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30%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8시간 근무가 나올까요? 그렇다면 성인, 장애인, 10인을 돌보는 분이 2사람입니다. 10인당 2인. 그렇게 된다면 혼자서 10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결과가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그 거주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시설장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근무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시간의 근로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40시간을 인정하라고 그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30시간 지원하고 있는데 또 20시간, 8시간 이렇게 그 지자체마다 다른 시간의 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퇴직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시설에서 퇴직연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물론 퇴직금을 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94년도 이전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퇴직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한 10년간은 수당은 제외하고 본봉의 12분지 1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자가 생겼을 때 지원해야 되는 금액은 94년도 이전 금액이나 혹은 수당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설에서 퇴직금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금 거주시설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호봉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급여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급여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이 가까운 데서 근무를 해야지 급여를 따라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단일 호봉제, 아니 단일 급여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제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지방 간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지방 이양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사업은 지방 이양이 될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하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지 또 어느 시설에서 일하든지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것과 노인 시설에서 일하는 것, 아동 시설에서 일하는 것, 여성 시설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급여가 다 다르고 이용 시설에서 일하는 것, 거주 시설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다 급여가 다르다면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 교사처럼 동일한 임금 테이블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수 체계는 단일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회복지사들의 그 처우 개선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고 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쳐서 결국은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